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계속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16번 확진자부터 18번 확진자까지 1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42세 한국인 여성, 그리고 17번 확진자는 최근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38세 한국인 남성, 그리고 18번 확진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교수님, 그 보면 16번 확진자와 18번 확진자 지금 모녀 관계인데 보니까 16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21세기 병원에 18번 확진자도 간 경험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가족 관계면 집에서 같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공기라든가 같이 쓴 수건이라든지 해서 가족 간의 전파가 또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 간의 감염이 가능성이 많고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분들이 감염되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16번째 그리고 18번째 그러니까 이 모녀 확진자가 있었던 이 광주 병원 코호트 격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이제 의사와 또 간병인, 그리고 환자를 전체를 이제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한 교민분들이 지금 시설에 따로 격리되어 있으신 것처럼 함께 출입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건데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한 교민은 이제 그거를 사전에 알고 동의해서 오신 거지만 코호트 격리를 당하시는 환자분들은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갇혀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불만이 있거나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정부의 지침을 좀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16번째 확진자를 자세히 봤더니 이 42세 여성이 폐 기저질환 병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더 이런 질환에 걸리기 더 쉬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감염병이 결핵도 그렇고 세균성 폐렴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폐 감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또 전신적인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라든지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 간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잘 걸려서 또 2차적인 합병증이 폐렴이나 또 이제 호흡 부전 같은 것이 발생하실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특히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 바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마스크 쓰는 것 안 쓰는 것 이거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딱 비교해서 연구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 환경, 병원에서는 확실히 꼭 쓰셔야 되고요.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없는 일반 국민분들이 쓰시고 안 쓰시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건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택적인 예방,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만날 때만 쓰는 것이 사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도시 환경이 많고 인구가 밀집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분들도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이제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보호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도 요새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계시죠? 저는 하루에 2-3차례 마스크를 갈아서 낍니다. 그게 좋다 그래서. 그래요? 끼고 꼭 KF94를 꼈더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KF80만 껴도 된다고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약국에 가면은 막 그렇게 마스크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는 몇 개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꼭 끼고 손 소독제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차례 씻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KF94, 80 어떤 마스크
마스크를 껴야 되나 이런 궁금증 참 지금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그 KF80, KF94는 이제 KF80 같은 경우에는 네. 0.6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른다 해서 붙여진 수치가 되겠고요. 예. KF94는 0.4 마이크로를 94% 이상 차단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건 이제 미세먼지용이고,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크기 자체는 0.1에서 0.2 마이크로밖에 안 되지만은, 네네. 이게 공기 중으로 갈 때는 바이러스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비말, 침이나 어떤 분비물에 섞여서 공기방울로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크기는 한 5마이크로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차단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환자가 오래 입원해 있는 입원실, 또 환자가 이제 기계 환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작은 입자로도 공기에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는 의료진이 더 확실한 그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되겠고요. 예.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더 작은 입자로도 비말액이 떠다닐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 마스크를 이제 갈아 끼우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썼다가 잠시 뒀다가 다시 퇴근할 때 다시 쓰고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재사용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말액이 마스크에 닿아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묻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을 때도 이제 마스크를 잡고 벗으면 안 돼.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벗는다든지 예. 조금 앞면을 만지면 안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따지면은 네. 글쎄요, 조금 이렇게 원래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지만은 예. 좀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인구 좀 이렇게 좁은 실내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있다든지 네. 좀 노출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건용 마스크 사실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면 마스크나 좀 간단한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해도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괜찮나요? 예, 아무래도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예. 아직 일반적으로 다니는 지역 사회에서는 그거라도 착용하시는 것이 더 낫겠고요. 예. 물론 더 KF80을 착용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시겠지만 네네. 없으시면 일단 그거라도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마스크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홍콩에서 마스크를 소독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소독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소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균 바이러스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느냐, 네네. 그리고 마스크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180도씨 이상, 100도씨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자외선, 일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니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 한 300에서 700와트 정도로 한 2, 3분 정도 돌려주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하는 그 부직포 재질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재질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도 어떤 거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안전한 게 있지만 어떤 거는 넣으면 손상되는 게 있어서 그 부직포 성분에 따라서 또 이 마스크가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또 손상될 수도 있겠고요. 또 뜨거운 열이 가해졌을 때 또 마스크가 부직포가 또 이제 비닐루가 손상되는 것처럼 또 부직포 필터 기능이 또 손상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재질의 마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소독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재질에 대한 분석이나 실제 좀 실험 같은 것이 좀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마스크를 이제 특히 뭐 중국에서 많이 있는 일 같은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마스크가 아닌 뭐 휴지나 이런 걸 이용하거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과일 껍질, 생수통, 심지어 뭐 배추까지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건 전혀 효과가 없을 거고요. 없다고 말씀드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스크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게 벗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착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손이 깨끗이 씻으신 상태라면은 그냥 편하게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벗으실 때는 이제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여기를 잡고 벗으시는 게 아니라 양쪽 끈을 당겨서 벗으신다든지 끈을 이용해서 벗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착용할 때는 그 마스크 앞부분을 만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손을 씻으신 상태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네. 예, 벗으실 때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착용하신 다음에 이제 이쪽에 철사가 있지만은 코하고 밀착되는 부위가 좀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셉니다. 특히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김이 서리는 걸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공기가 많이 새거든요. 그리고 KF9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필터로 이제 충분히 숨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옆으로 새어 들어오는 공기가 많아서 옆으로 새어 들어오는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코 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많이 새는데 일부 마스크는 이제 그 마스크 안에 이렇게 추가적인 그 실링이 되어 있어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일반 황사 마스크라든지 일반인들이 쓰시기에는 물론 이제 금속 부분이 있지만 네네. 완전히 밀착해서 쓰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겠고 예. 근데 실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써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의문이 있지만 네. 보다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또 아니면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신다든지 그럴 땐 조금 더 철저히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코 부분을 더 새지 않도록 글쎄 이렇게 알려진 방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이쪽에 우리 이 반창고 플라스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한번 더 밀착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하시면 붙이거나 띄시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좀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그걸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감염병이 돌수록 마스크 참 중요한데 모두 다 겪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마스크 가격 비정상적으로 오르기도 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뒤늦게 후회하는 무역 중개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들 이런 식으로 서로 준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300만 장? 100만 장이라고 있는데 나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수고할 줄 모르고 그냥 소개를 시켜줬죠. 안 알려주지.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지. 그냥. 네, 지금 정부 오늘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 매석, 사재기한 생산자 판매자 엄단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죠. 네, 이렇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은 한정돼 보이니까는 이런 경우에 물건을 매점 매석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제품을 유상으로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런 물건들을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매점 매석하는 행위로 봐서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자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마스크를 내가 1,800원, 2,000원에 이렇게 온라인에 판다. 이것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까지는 무슨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근거는 없고 이런 행위는 각자의 윤리적인 기준에 맡겨야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6번 환자. 네, 어제 발표했던 16번 환자 21세기 병원,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16번 환자는 21세기 병원에서 오히려 18번 환자, 오늘 발표된 18번 환자를 간병을 했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3층 환자들은 지금 옮겨져서 격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배치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가져가서 다시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는 않나요? 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어느 구청 이렇게 로고까지 써 있는 거를 온라인에서 1,500원, 1,800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물론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이게 매점 매석하는 행위까지 해당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한 가구당 4개씩을 마스크를 나눠준대요. 근데 다 외국 국적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4개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줘? 이러고 물어봤더니 다음번에 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써야 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개인의 각자 윤리적인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네.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속보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 등 관련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